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라는 것은 이제 의미적으로 보면 어떤 주어가 어떤 대상물과 이렇게 뭔가를 겨루는 거죠. 키가 쟤랑 그 정도 비슷하다인 것인지, 아니면 이 주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키가 더 크단지, 아니면 얘가 학급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다 라든지, 이렇게 뭔가 대상물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의 쓰임새, 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상물이 꼭 주어랑 비교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지만 보어끼리 비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문법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비교를 한다 그러면 결국 뭘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냐면요. 무슨 품사를 비교하는 거냐면 형용사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한 90%거든요. 한 10%가 부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형용사 부분 파트에 대한 공부이기도 합니다. 이 장이. 그러니까 이 장이요. 사실 비교라고 comparison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지만 사실은 형용사편 뭐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도 무방할 정도의 또 형용사 용법을 또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각도로 이쪽 면에서 보면 이런 얘기고 저쪽 면에서 보면 저런 얘기고 또 그 와중에 또 예외들이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되게 변화무쌍하고 다이내믹하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영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하는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게 재미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나의 시험을 그 시험을 풀기 위한, 맞추기 위한 공부, 학업, 의무로서의 여러분들한테는 이 비교 부분이 그렇게 재밌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매 장마다 중요하고 집중하고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비교 부분을요 아주 집중해서 좀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잘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한번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쫙 하고 나면 이 웬만한 선생님보다 더 이 비교 구분에 대해서는 쫙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이제까지 품사가 동사도 나오고 그렇죠? 동사 나오고 형용사, 부사 뭐 가리는 거, 구별하는 거 나오고 이제 뭐 이렇게 관계대명사도 나오고 이렇게 쭉 이 품사 쪽에서 이 명사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이제 이 형용사 부분에 원급 비교 부분은 이미 한 2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이렇게 놓고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볼 때 옛날에 형용사 부분에서 비교 부분에서 원급 비교를 냈었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등 비교 내볼까? 또는 최상급 비교 내볼까? 최상급 앞에 덜을 붙이는 이유는 애들이 아나? 뭐 이런 것들 잘 생각하면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능에서 아주 유력하게 나올 만한 그런 부분이며 수능 이외에 다른 각종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응용되어져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듣고,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교재를 가지고요 동생이나 친구에게 강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쭉 설명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 저와 함께 이렇게 한번 비교의 세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째, 그 1번에 나와 있는 것은요 중학교 때 공부한 것인데 중학교 문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쓴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 책에 이렇게 보지 말고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이제 무슨 형용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kind가 있잖아요. 그게 친절한 이런 뜻이죠. 우리 이런 형용사의 가장 그 으뜸형, 기본형 있죠. 이것을 우리가 원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급, 원래 급이라고, 원급이라고.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만큼 그 정도로 친절하다 뭐 이럴 때는 이제 원급이 필요로 되어지는데, 누구보다 더 친절하다 이렇게 더 친절한 이란 말로 바뀌려면 ER 붙여야 된다는 것이죠. ER 붙여서 비교급인데 우등 비교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전체 내용을 비교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보다 더 뭐뭐한을 비교급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는데 그 중에 이걸 비교급이라고 하는데 더 친절한 거는 우등 비교, 덜 친절한 건 뭘까요? 열등 비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열등 비교. 자, 그것은 less kind 이렇게 되는 것이죠. less kind. 되겠습니까? 그럼 최상급은요? 최상급. 가장 친절한 이건 뭘까요? 그거는 kindest죠. est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요거보다 하나만 더 들어가면 갑자기 헤매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여기까지도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까지도 아마 잘 알 것 같긴 한데 그게 뭐냐면 형용사긴 형용사인데 조금 긴 형용사였어요. beautiful 이렇게 3음절 이상인 거 beautiful 이렇게 좀 길어요. 음절이 beautiful 이렇게 해서 3음절이죠. 3음절 그래서 그 you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beautiful 3음절 이상인 것은 우등 비교일 때 er 붙여서 나타내지 않고 왜냐면 여기다가 beautiful러 이러면요 음절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more를 따로 써줍니다. more beautiful 됐나요? more beautiful 이 부분이 책에는 지금 없습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이 여기다 좀 더 당연히 알 것 같아서 안 썼는데 지금 수업 중에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해서 옆에다가 좀 더 써놓으십시오. 그다음 열등 비교는 계속 이거예요. 똑같아요. 여기는 less beautiful. 그렇죠? 그러니까 열등일 때는요. 결국 짧거나 길거나 늘 less 원급을 쓰면 됩니다. less 원급을 쓰면 덜 친절한, 덜 아름다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등 비교일 때 더 뭐 이럴 때는 짧은 단어는 er 붙이고 긴 단어 3음절 이상인 more beautiful 하라는 것입니다. 배운 적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중학교 때 그 정신 맑았을 때 그렇죠. 뭐 하나 집중해서 잘 들으면 잘 그냥 막 외워지며 구구단 같은 것도 막 잘 외워지고 막 그랬던 그 초등 중등 시절. 그러나 지금은 담배에 찌들고 사랑에 찌들어서 뭘 이렇게 해도 잘 안 외워지고 막 이런 여러분이 되었죠. 그렇죠?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확실히 그것만은 사실이에요. 중학교 때가 좀 정신이 맑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 중학교 때 공부한 것들은 지금 딱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사실. 자, 최상급은 뭐죠? 최상급은? 이거 뭐죠? beautiful 리스트 아니니까 most beautiful입니다. most beautiful. 그렇겠죠. 그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beautiful이라는 긴 단어에다가 이 긴 단어에다가 어미를 자꾸 추가시키는 거는 지저분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따로 단어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됐나요? 이거 되게 쉽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까지도 체크하고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할 거면, 어차피 기본적인 얘기까지 할 거면, 자, 보십시오. 거기 책에 있는 것처럼 interesting 있죠? interesting. interesting 왜 하나요? 잘 보십시오. 맨날 얘기했지만, interesting 동사에다가 ing 또는 ed 붙인 거, tire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들, 즉, 분사 있죠, 분사.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 있죠. 비단 interesting 뿐만 아닙니다. 그냥 동사에다 ing 붙인 거예요. 뭐 killing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 분사도 일종의 뭐죠? 형용사잖아요. 그렇죠? 분사도 일종의 형용사예요. 그러므로 분사도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원급이고 그러면 우등 비교일 때 여러분이 한번 응용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 이쪽 보세요. 우등 비교일 때 있잖아요. 우등 비교일 때 이렇게 짧은 단어는 er 붙이고 긴 단어는 more 원급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응용해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돌리지 마세요. 이게 나오게 하세요.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돼? interesting은 뭘 것 같아요? 동사에다 ing 붙여가지고 음절이 길어졌어요. 이렇게 분사. 그러니까 분사도 뭐예요? 일종의 이렇게 긴 음절처럼 앞에다가 more를 붙여야 되는. 그래야 되는 그 형용사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less interesting이고 여기도 most interesting이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분사, ing, pp도 일종의 형용사이며 걔들도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는데 그럴 때 전부 다 뭘 한다? beautiful처럼 똑같이 하면 된다. beautiful처럼. more 붙이고 열등이면 less 붙이고 그 다음에 최상이면 most 붙이고 자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선생님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요 중학교 때 이렇게 하고서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요 아 비교급 쓸 때는 형용사만 해당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사도 생각해요. 부사 예를 들면 신속하게라는 게 rapidly죠. 책에 쓰니까 rapidly 신속하게 그럼 한번 말을 만들어 보십시오. 야 누구만큼 그 정도로 신속하게 누구보다 더 신속하게 야 뭐 중에서 가장 신속하게 어떻습니까? 당연히 비교 개념이 생기겠죠. 그런 말이 있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사도 비교급, 최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사도 비교급과 최상급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얘처럼 하면 됩니다. beautiful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부사는 부사 여기다 rapidly 쓰게 되면 rapidly 신속하게죠? 근데 자, 좀 더 신속하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rapidly요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rapidly요 이렇게 쓰지 않고 more rapidly 이렇게 쓴다고요. 부사들은 웬만하면 다 이렇게 more rapidly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짧아도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자, 덜 신속하게 하면 less rapidly고 가장 신속하게 그러면 most rapidly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했나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기존에는 어떤 문법 강좌 같은 거 할 때 전혀 얘기하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네. 그러나 의외로 영어를 꽤 하는 학생들이나 또는 중상위권 학생들은 이 부분 즉 가장 이 비교의 기본이 되는 형용사 또는 부사의 비교급 만들기, 최상급 만들기 하는 이 기본 자체가 흔들려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게 되면 의외로 좀 힘겨워하는 거 그걸 제가 이 인터넷 강의에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이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헷갈렸던 사람이 있으면 확실하게 개념을 정립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됐죠? 예, 이제 이와 같은 그 기본을 공부한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원급 비교, 그 다음에 또 비교급 비교, 그 다음에 최상급 비교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제 문장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그래서 이렇게 쓰였었구나 하고 모르던 것들이 자꾸 발견될 것입니다. 네.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계적으로 막 썼던 것인데 그게 다 이런 원칙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개념이 어렵진 않으니까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우리 첫 번째에서 보면요. He is as wise as 미숙.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원급 비교의 가장 대표적인 문장 같은 거죠. 뭐 he is as tall as 뭐 홍만최 뭐 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as 원급 있잖아요. 여러분 있죠? 중학교 때 이런 식입니다. 오늘은 원급 비교를 배워보자. 원급 비교는 as 사이에 원급이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아주 막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짜증나는 건 아니죠. 짜증나는 건 아니고 좀 약간의 분노가 치미는 것이 있는데 어느 영어 선생도 이 as가 무슨 뜻인지는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as가 무슨 뜻인지는 말을 안 한다고요. 그냥 as 사이에 원급 들어가 이래요. 이게 무슨 기계 같아요. 기계. 이게 무슨 암호, 뭐 기계 장치 같은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언어를 자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방식이 우리나라식이 아니라니까요. 그 일본식이에요. 일본 애들이 워낙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물론 일본 사람들은 영어를 공부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영어를 공부해놓고 영어를 가장 못하는 민족이 일본이잖아요. 2위가 한국. 초등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정말 영어를 정말 졸라게 하죠. 진짜. 근데 외국 사람 만나면 말을 못해. 그리고 약간의 조크 같은 거 들어가 있으면 이게 왜 웃기는지 몰라. 그러니까 6, 7년 이상을 영어를 공부했는데 말을 못하는 전 세계 두 민족, 한국과 일본. 그게 일본식 공부 방식에서 유래된 것이고 아직까지도 그런 게 판치고 있고 그게 정통파적으로 알고 있어요. 정통파적인 거는요. 제가 하는 게 정통파적인 거예요. 알겠죠? 농담이 정말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정통파적인 거고요. 그 B자, 사자라고 하죠. 그 사기성 있는 그런 공부 방식이 일본식 공부 방식이에요. 내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지는 않는데 이 영어 공부 방식에서만큼은 아주 이런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경멸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as 사이에 원급 넣어. 이래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어떤 학생한테 너 as가 여기 무슨 뜻이니? 물어봤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라니요? 아니 무슨 뜻이 있을 거 아니야? as 무슨 뜻이 있을 거 아니야? 아무 뜻이 없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원급 비교 as 아니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원급 비교 as만 아니 얘 뭐야 얘 남자 주격이야? 얘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얘는 뭐야? 어떠하다요. 그 얘는 뭐야? 현명하니요. 그 얘는 뭐야? 원급 비교 as 확 발로 확 책상을 쳐가지고 그 여학생 막 울고 그 뭐 보습학원이었습니다. 그게 대치동에 있는 신뭐뭐 보습학원이라고. 그래갖고 그 여학생 울리고 그래서 내가 원래 되게 예뻐하는 여학생이었는데 걔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이런 그 학습 체계, 이런 공부 방식 여기 대해서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나중에 이렇게 불러다가 내가 사실 너 진짜 이뻐하는 거 알지? 너 공부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 거 알지? 막 내가 그러니까 막 몰라요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걔 때문에 아이스크림 다 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중에 이 as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네. 이런 말들을 참 제가 하기는 정말 미안한데 그 가지고 어떤 영어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as가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아마 모를 겁니다. 이게요 무슨 function word가 아니다. 영어에는 기능어와 meaning word 의미어가 있고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뜻 같은 것들이 강하게 있지는 않죠. 그 내재되어 있는 어감은 있어도 그런 투를 이제 기능어라고 합니다. 의미가 강조된 것보다는 기능이 강조된 거.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요. 이게 형용사고 얘는 부사예요. 부사. 아니 부사가 무슨 기능어예요? 부사는 형용사 꾸며주는 말인데 그럼 얘가 무슨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책에다가 써놨죠 제가. 그 정도로란 뜻입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이런 뜻입니다. 또는 그 정도로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so랑 비슷한 말입니다. so랑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공부한 김에 요거 곁다리로 같이 하세요. 자, as와 so와 how와 however와 to라는 부사는 이런 거 배운 적 있습니까? 예. 어차피 요거 할 때 제가 얘기하려고 그런 것인데 이런 부사는 뒤에 관사와 형용사와 명사가 나올 때 어떤 순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a beautiful girl 이런 거 나올 때 어떻게 쓸까요? a beautiful girl인가요? 아니죠. beautiful 하고 형용사 먼저 나오고 관사 나오고 명사 쓰는 이런 식의 순서를 취하죠. 그래서 beautiful, so beautiful a girl 이렇게 나오죠. 뭐 너무 어려운 문제 그러면 too difficult a problem 이러든지 알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요게 어느 책이나 다 나오거든요. 어느 책에 나오고 구문책에도 나오고 문법책에도 나오고 독해책에도 나오고 맨날 나오거든요. 그럴 때 요 as가 무슨 as인 줄 아십니까? 이 as가 아니라 이 as예요. 이 as. 알았어요? 부사. 그 정도로란 뜻이라고. 그렇게 이런 뜻이라고. so랑 거의 비슷한 뜻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는 그 정도의 현명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말에서는 비교할 때 그는 미숙이만큼 요거는 만큼처럼 이런 접속사죠. 만큼처럼 뭐 정도로 뭐 이런 거 미숙이 정도로 뭐 미숙이처럼 미숙이만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말에서는요. 걔는 미숙이만큼 현명해
이러거든요. 우리 한국말은요. 비교할 때. 이해하십니까? 저 우리말 하고 있는 중에요. 우리 한국말은 야, 걔 어느 정도로 현명해? 걔 뭐 미숙이만큼 현명해. 미숙이 정도로 현명해.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미숙이만큼, 미숙이처럼, 미숙이 정도로 현명해 하고 이 말은 안 한다고요. 우리 한국말에서는. 그렇죠? 그렇게라는 말은 또 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걔는 미숙이만큼 그 정도로 현명해. 이렇게 그 정도란 말을 쓴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한국말에서는 비교할 때 이렇게 그 정도라는 말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해석을 안 해버릇하는 거예요. 응?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일본어도 똑같아요. 일본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해석을 자꾸 자기네 나라 말에서는 그 말을 안 하니까 비교할 때. 그냥 자꾸 해석을 안 해버릇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중에 이 뒤가 이렇게 없거나 또는 as 하고 여기 가운데 부분이 길거나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 앞에 as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as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애들이 막 이렇게 어색해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얘가 무슨 단어예요. 그렇게라고 해석하세요. 알겠죠? 그 정도라고 해석하세요. 알겠죠? 그래서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비교 대상을 굳이 쓸 필요가 없을 때 이런 거 있죠. 왜? Food is necessary. 음식은 필수적이야. 옷도 그 정도로 필수적이야.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문장에서 Clothing is as necessary 하고 끝내버리면 되죠. 왜? 뒤에 as food 이 말은 이미 여기 써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 없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식량은 필수적이야. 옷도 식량만큼 그 정도로 필수적이야. 이럴 때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 말을 안 써도 식량은 필수적이야. 옷은 그 정도로 필수적이야. 옷도 그만큼 필수적이라 그 정도로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굳이 이 앞문장에 이 말이 있는데 굳이 식량만큼이라는 말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쓰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as 뭐 as가 붙어있으면 as 하고 금방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뒤에 as가 없잖아요. 그러면 약간 어색하죠. 그죠?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죠. 아니에요? 아니면 정말 다행이고. 그게 as 뭐 하고 뒤에 없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as가 왜 없어요? 맨날 이래요. 써주면 그러면 약간 안심해. 그리고 약간 익숙해 보여. 이렇게 as가 이렇게 있으면 as야 이렇게 익숙해 보여. 뒤에 as가 없으면 어려워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병신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없으면 그럼 있으면 이래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을 바보스럽게 만든 일본식 영어 공부 방식의 결과입니다. 아무 뜻도 모른 채로 기계처럼 외우라는 거. as 사이에 원급 쓴다. 아무도 안 가르쳐줘. 이 as는 무슨 뜻이거든? 뜻은 안 가르쳐줘. 법칙만 가르쳐줘 맨날. 왜 이렇게 써요? 공식이야. 법칙이야. 확 그냥. 제 강좌를 많은 선생님들 보고 계시죠? 그렇죠? 훌륭하신 선생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훌륭한 선생님이 되시기 바라요. 네. 그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는 거를 그냥 공식이야, 법칙이야 하면서 그냥 뇌까려버리는 그런 선생님이 되지 맙시다. 네. 잠깐 제가 오버한 거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 이야기 여기 돌아가서 그는 미숙이만큼 그 정도로 현명하다 할 때요. 그때 요 as 있잖아요. 그렇게 그 정도라는 뜻이다. 알았죠? 그리고 요거 하면서 곁다리로 so랑 비슷한 것이며 이 부사들도 배우자. 이 부사들 요 순서다. 됐죠? 예. 그리고 이게 as와 so가 비슷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기억나십니까? 중2 때다 하는 것인데요. 얘를 부정문으로 바꾸면 he is 자 not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not so wise as 미숙. 이렇게 as가 so로 잘 바뀌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 이유가 바로 as와 so가 같은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그냥 as 써도 괜찮아요. 난 as 써도 괜찮아요. 근데 왜 자꾸 not so로 더 바뀔까요? 잘.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발음이 쉽잖아요. not as보다 not so가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so로 바뀌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so가 그렇게라는 뜻으로서는 as보다 좀 더 강한 뜻입니다. 그래서 부정문에서는 좀 더 강조해서 강화시켜서 말을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as보다 그냥 so를 더 자주 쓰는 것인데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as와 so는 거의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부정문일 때는 이렇게 so로 잘 바뀐다. 자, 됐습니까? 예. 자, 그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였고요.
이제 그 C번 보십시오. 매 그 번호마다 C번이 제일 좀 난이도와 좀 수준이 있고 어법 시험 문제라든가 독해에서 여러분들이 잘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 어떤 구문책에나 또 이런 게 있거든요. 형용사 구문 뭐 이래가지고 not so much A as B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또 A라기보다는 B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것도 또 무작정 외우라는 거예요. not so much A as B, A라기보다는 B다. 그래서 여러분 있죠. 이게 he is not so much a teacher as a politician. 거긴 제가 뭐라 그랬나요? 사기꾼이라고 썼구나. 이건 너무 심하게 썼네. 여기 자 사기꾼이라고 할까요? 우리 그 책에 있는 대로 자 취드렸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한 것이 여러분한테 주는 함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not so much A as B, A라기보다는 B다. 왜 그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바로 직후에는 우리가 원숭이가 아닌 한은 방금 바로 직후에는 이렇게 그런 선생이라기보다는 사기꾼이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게 왜 이런 뜻이 되는지에 대한 원리나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공부했기 때문에 한 몇 달 후에 가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해석을 못 해요. 못할 뿐만 아니라 어법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오죠. 여기요. 벗이 나와요. 벗. 들어가고 밑줄 쫙 쳐 있어요. 이렇게 쫙. 알겠습니까? 뭐 이런 데서부터 이렇게 밑줄 쫙 쳐 있어요. 어법 시험에 틀린 데가 있는 것을 고르시오에 뭐 보기 3번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벗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not so much but 나데이 법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데이 법빈가? 그렇게 대단히 선생이 아니라 사기꾼이야 이런 뜻인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위아래 문맥을 가만히 보니까 오 맞아요. 글쓴이는 글을 막 사기꾼이라고 막 비판하고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직업은 선생인데 사실은 사기꾼이라는 말이 막 앞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데이 법비구나. 법 맞구나. 이건 맞아. 이러고 지나간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몇 달 후에는 not so much A as B만 외우고 다닐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잊어버립니다. 네. 그럼 이제 틀리죠? 틀리고 난 다음에 이제 틀렸어요. 그러면 영어 선생님이 야 기억나? 6개월 전에 공부했던 거? not so much A as B 책 있잖아. 나는 가르쳤잖아. 아이들이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은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틀렸구나. 막 이러죠. 자기 한탄하죠.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건 선생 탓이에요. 여러분은 학생 탓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공부한 직후에는 다 되지만 몇 달 지나면 뭐라고? 이것만 외우고 다니지 않는다니까요. 외우고 다닐 게 얼마나 많은데 수백 가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원리를. 이거 잘 보십시오. 우리 좀 전에 공부한 거예요. as much as예요. 원급 비교라고요. B만큼 A다 이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앞에 부정문이라서 as가 so로 바뀌는 형태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원급 비교였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그 정도만큼 이거는 아니야 이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석해 보세요. 이거를 그는 자 he's not so much a teacher. 그러니까 얘랑 지금 비교한 거잖아요. 이게 벗이 아니라 as인데 지금 얘랑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랑 비교한 게 아니라 he's not so much a teacher. 보어죠, 보어. 그러니까 그는 공통적으로 주어고요. 그러니까 그는 사기꾼인 것만큼 사기꾼인 정도로 그 정도만큼 선생은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말이 한국어에 약간 어색하죠.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외워라. A라기보단 B다 라고 공부한 거예요. 다시 볼까요? 잘 보십시오. 그는 이 뒤에 거 있죠. 이 뒤에 거. 이 뒤에 거만큼 뒤에 거인 정도로 그 정도로 앞에 거는 아니라고. 다시 볼래요? 뒤에 거만큼 그 정도만큼이나 앞에 거 A는 아니라고요. 다시 할래요? 뒤 거만큼 그 정도로 앞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쪽 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어느 쪽 속성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 뒤에 거만큼 그 정도로 앞은 아니야.
어려운가요? 몇 번씩 해도? 다시 했어요. 그는 이 사기꾼인 정도로 그 정도로 선생인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말은 좀 이상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뒤만큼 앞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강해? 어느 속성이 강해? 뒤게 더 강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라기보단 이거야. 이렇게 우리가 의역을 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영어는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영어는 없고 그냥 영어적으로는 그렇게 써있지 않는데 그냥 A라기보단 B다라고 우리가 편의상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더라도 이유를 알고 외우고 논리를 알고 외우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원급 비교였던 것입니다. 원급 비교. 됐나요? 그러니까 이 so much 이것 때문에 as much as 됐나요? 그래서 a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벗이 나와 있으면 틀리는 거죠. 벗은 틀리는 거죠. 알겠습니까? 만약에 so much만 없었다면 그러면 비교 구문이 아니니까 나대의 법비가 맞죠. 근데 이 so much 때문에 여기가 as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 비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뭐 kind가 원급, 그러면 kinder 이렇게 되면 이건 비교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비교급 중에서도 우등 비교고 less kind는 열등 비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원급 비교를 끝내고 비교급 비교, 자, 우등 비교 또는 열등 비교인 비교급 비교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요. 우리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는 그의 형보다 더 현명하다 이럴 때, his, as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아니, 더 하다라는 말에 왜 그 정도로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라는 말은 똑같은 뜻인데. 그러니까 as가 안 나오죠. 그래서 wiser 이렇게 나오고 더 현명하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than이 나오죠. than 누구 보다 더 현명하다. 됐나요? than 한 다음에 his brother 이렇게 나오죠. 자,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 형보다 더 현명하다. 만약에 그는 그 형보다 덜 현명하다. 이렇게 하려면 less wise죠. less wise than his brother 이렇게 됩니다. 자,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주의라고 써 있는 거 있죠. 형용사끼리 비교할 때는 ER 붙여 비교급을 나타낼 수 있는 짧은 형용사를 하더라도 more 플러스 원급을 사용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wise 같은 거 보세요. wise는 이렇게 우등 비교할 때 ER 붙여서 비교급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얘랑 비교한 것이 아니고 이런 말 하려고요. 그는 똑똑하다기보다는 현명한 게 더하다. 그러니까 똑똑한 쪽보다는 현명한 쪽이 더하다. 형용사끼리 비교하려고요. 그러니까 he is wiser than 자, 똑똑한 건 clever죠? clever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랑 비교한 게 아니라 형용사끼리. 그러니까 얘의 속성이 이 똑똑한 것 쪽보다는 현명한 쪽이 더하다 이렇게 쓰려고 했다고요. 근데 이렇게 쓰면 미안하지만 틀린답니다. 웃기죠? ER 붙여서 비교급 나타낼 수 있는 것인데 형용사끼리 비교할 때는 ER을 붙이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붙여요? more를 따로 해서 more wise than clever 이런다고요. 이렇게 쓴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2장이었나요? 그러니까 병렬구조였는데 이 강좌의 2장이었나 3장이었나 병렬구조였는데 비교 대상이 되는 두 개는 병렬구조로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를 한다면 그 두 개는 같은 품사, 같은 모습으로 돼 있겠죠. 동일선상의 같은 격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세요. 똑똑한 거랑 현명한 거랑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똑똑한 건 뭐죠? 원급이죠. 클레버러가 아니라 클레버죠. 근데 현명한 건 뭐죠? 얘는 비교급이죠. 그렇죠? 그럼 얘네 두 개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냐고요? 될 수 없죠.
그래서 말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걔들한테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식이에요. 그는 똑똑하다기보다는 더 현명해. 약간 이제 말이 약간 이렇게 얽힌다 이렇게 똑똑하다기보다는 더 현명해. 우리말에도 굳이 이렇게 어색하게 만들자면 그런 식의 말투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거랑 현명한 거를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것보다는 현명한 쪽이 이렇게 더해 하고 따로 모을 쓰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수업에 제일 처음에 공부했을 때 뭐 했었죠? 짧은 거 이렇게 3음절 이상 되는 거 말고 한 2음절 정도 되는 이런 형용사들은 er 붙여서 우등비교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렇죠? 열등비교는 다 less 원급이지만 우등비교는 그렇게 좀 나눠지는데 긴 거는 more beautiful 하지만 짧은 거는 wiser, kinder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형용사끼리 비교할 때는 뭐라고요? more 원급 쓴다. 그게 바로 책에 써 있는 그 설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며 아직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이렇게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맞냐 이게 맞냐라고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wiser가 맞냐 more wise가 맞냐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more wise than clever 해놓고 밑줄 쫙 쳐놓고 이게 맞냐라고 물어봤을 때 맞는 것인데 혹시 이 문법을 몰라가지고 wiser 안 하고 왜 more wise 했지? 하면서 여기다가 답을 쓰게 되면 틀린다. 이건 맞는 거다. 알겠나요? 예. 자, 그 다음 이 비교급에서는요 조심해야 될 점이 의외로 또 대명사와 연관되어진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책을 보면서 할까요? The diameter of the sun. 태양의 직경은 is longer than that of the earth. 지구의 그것보다 더 길다. 당연하죠. 자, 그럴 때 지구의 직경이죠. 그러므로 그 that 이런 그 밑줄 치어 있는 that 부분에 the diameter 쓰면 맞습니다. 근데 앞에 써 있는 the diameter가 있으므로 중복돼서 또 쓰기 싫으니까 대명사를 쓰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앞에 써 있는 명사를 또 쓰는 대명사로는 it도 있고 one도 있고 뭐 this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that을 쓴다 이겁니다. that. 그러니까 this of the earth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one of 하게 되면 뭐뭐 중에 하나 이런 말로 오해가 되기 때문에 또 안 쓰게 되고 그래서 that을 쓰게 됩니다. this는 왜 안 쓰냐면 너무 가까웠게 느껴지죠. 저기 있는 곳인데 그래서 that을 자꾸 쓰게 됐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비교 대상일 때 또는 뒤에 한정어구가 뭐 of 하고선 뒤에 뭐의 뭐 하고 뒤에서 꾸며주는 말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한정어가 뒤에 있을 때는 그때는 앞에 써 있는 명사를 대신 받는 대명사로 that을 쓴다. 근데 만약에 이게 복수명사였을 때는 those 쓰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that의 복수형 those 씁니다. 그게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ears of a rabbit. 이 토끼의 귀는 are longer. is longer 아니죠. are죠. 주어가 ears, 귀니까요. 귀들하고 복수명사니까요. 토끼의 귀는 더 길다. 뭐보다? 사자의 귀보다. 이래 될 거 아닙니까? 사자보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윗문장도 태양의 직경은 지구보다 길다 그러면 안 돼요. 지구의 직경보다 긴 거죠. 그래서 그 직경을 대신 받는 말을 대 쓴 것처럼 복수명사 할 때는 not을 받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끼의 귀는 사자보다 길다 이러면 안 된다고. 사자의 귀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근데 그 귀를 쓸 때 대명사를 that을 쓰는데 복수명사죠 여기서는. 그럴 때는 those를 쓴다고요. 됐나요? 네. 자, 이렇게까지가 정말 엑기스들만 뽑아서 얘기한 것입니다. 최상급은 다음 시간에 할 것인데요.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을 거의 외우십시오. 하여튼 문장을 이해했으면 외우는 게 영어 공부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문장을요. 그래서 그 쓰임새를 자꾸 알아서 제가 영작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이 시간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원급 비교에서 특히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을 막 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as 사이에 부사 들어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이 비교급의 수업이 여기서만 딱 끝났을 때 원급 내용과 뭐 우등 비교 뭐 이런 게 여기서만 딱 끝나게 되면
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제가 써놨던 걸로 이렇게 해서 보면요. He is as kind as 무슨 미숙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나오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렇게 kind냐, kindly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사냐, 부사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he 무슨 killed his enemy as cruel이야, 이렇게 하고 이게 형용사냐 부사냐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as 다음에 뒤에는 뭐 누구라 할까요? 누구만큼이라 할까요? 그는 그의 적을 죽여버렸는데 누구만큼 잔인한 사람 누구 있나요? 무슨 타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썼다가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 문제만 보면 이거 썼다가 맞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as 사이에서는 형용사 나옵니까? 부사 나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힌트는 아까 쓰면 무슨 얘기 했었죠? 앞에 이 as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 정도로라는 부사라고 했죠. 이게 부사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그 정도로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라는 부사는요.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고 부사도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 정도로 예쁜 형용사 꾸며졌죠. 근데 그 정도로 잔인하게 부사 꾸며졌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as 뒤에는 부사가 나와도 되고 형용사도 나와도 돼요. 그러므로 여기 형용사 나와야 되냐 부사 나와야 되냐는 것은 얘네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야, as 사이이기 때문에 뭐만 나와야 돼?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러면 여기 형용사 나오냐 부사 나오냐라는 것은 뭐가 결정할까요? 얘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한번 지워보십시오. 얘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이렇게 as 이런 거랑은. 그러면 여러분 he is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he is 다음 뭐 나와야 돼요? 중1자리도 알겠죠? 형용사 나오죠. he's kind.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원래 이런 토대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앞에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전혀 as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헷갈리거든. 이 앞에서도 지우고 뒤에서 얘도 지워보세요. 그럼 금방 나와요. 자 여기도 보세요. 얘랑 얘가 있기 때문에 뭐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하십니까 지금?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지워봐요 그냥. 지워. 자 그럼 여기 뭐 나와야 돼요? He killed his enemy cruelly죠. 잔인하게 죽인 거죠. 잔인하게 죽인 거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he killed his enemy cruelly. 잔인하게 죽였다. 그래서 부사로서 동사 꾸며주는 거였고. 이해했나요? 그러므로 cruel이 아니라 cruelly고요. 여기서는 he is kind. 비동사 뒤에 형용사 써가지고 보호 나타낸. 자, 그는 he is handsome, he is happy 이것처럼 형용사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해했나요? 네. 그러므로 제발 이런 질문은 정말 삭막하고도 황당한 질문이라는 거. 선생님, as 사이에서는 뭐가 나오게 돼 있나요? 그런 질문은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질문이에요. 그냥 상관없는 걸 질문하는 거야. 제가 밥을 먹었으니까요. 제가 오늘 밥을 먹었거든요. 그러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축구를 할까요, 말까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두 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해가 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 와이프를 사랑할까요, 말까요? 이거랑 똑같은 질문이라고요. 아무 관계없는 질문이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as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지가 탁 시험 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얘랑 상관없이 여기 있는 게 지금 무슨 역할을 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워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뭐가 나오냐? 알겠죠? 예, 그러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비교의 첫 시간을 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것이 있고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고 또는 알았는데 그게 왜 그런지는 몰랐던 것도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